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우주에 투자한다.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진짜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투자 전쟁,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달이었나요? 전남 고흥군에서 작은 로켓 하나가 발사가 됐는데 그게 우주 스타트업 우나스텔라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였죠.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 기업들이 로켓을 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 우주 산업이 그동안은 상업성을 띠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하면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발사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발사 비용이?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우주라는 공간 자체에서도 상업, 민간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했을 때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돈이 때문이라고 된다고 봅니다. 판단한 거군요. 네. 상업 우주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가 이제 미국이라고 치면은 뭐 최근에 보니까 중국, 유럽,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이제 우주 스타트업이 이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우주 활동 영역으로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이랑 화성으로 자꾸 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경쟁이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이 결국에는 비용 감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61번의 발사체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우주 로켓의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과 화성에 가는 것이 결국엔 초점에 맞춰져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만큼의 로켓 기술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과 화성까지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주로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시간, 기술력들이 굉장히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관련된 기업이 스페이스 X 계약 종료를 좀 도모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계약 종료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회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고 있구나,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스페이스 X가 갖는 의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는 이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 우주 산업의 사실은 패러다임을 굉장히 크게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로켓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이제 팰컨 9 로켓이죠. 이 9 로켓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기존의 킬로그램당 대략 한 $10,000 정도 됐던 비용들을 한 2,000에서 3,000달러 수준까지도 지금 낮췄고. 많이 낮췄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재사용 로켓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백 달러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가 얼마나 위대하냐,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우주로 쏘아 올린 총 페이로드 양이 대략 한 120만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위성 같은 것들의 무게를 다 섞으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로켓들이 발사한 양과 비교를 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96%를 스페이스 X 혼자 담당했다라고. 혼자 다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스페이스 X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몇 배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4천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 X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하면 사실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머스크 하면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지분을 투자한 게 2004년이었어요.
스페이스X가 설립한 게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들으시거나 이런 게 굉장히 최근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설립을 해서 우주 로켓 기술 개발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스페이스X를 굉장히 많이 밀어줬던 적도 있습니다. 2008년 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이 밀어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페이스X를 미국 내에서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스페이스X는 그 발사 기술력 그리고 뭐 발사 비용이라든지 발사 누적 횟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압도적인 영향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누리호라고 하는 좋은 발사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가 됐진 않기 때문에 좀 중요한 발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스페이스X의 로켓에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세계 최대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인 스타링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해 7,000기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스타링크 이미 전 세계 뭐 민간, 군사 영역에서 필수 인프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이 스타링크를 활용한 군사용 보안, 통신망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담이긴 한데 저희 담당 PD 분께서도 얼마 전 몽골 여행을 가셨거든요. 근데 몽골 여행을 가셨는데 그 허허벌판에서도 인터넷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터지더라. 이게 다 이제 스타링크 덕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스페이스X 하면 이제 스타링크를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사실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내에서도 굉장히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거구나. 네, 6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로도 저희가 스타링크가 주는 의미는 방금 여담으로 말씀하셨던 몽골 여행 가서 이제 인터넷이 잘 터졌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에서 살고 있죠. 뭐 도시 지역이기도 그 마음을 하고 잘 모르죠. 네, 무선도 잘 터지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의 뭐 절반이 넘는 땅덩어리 넓은 국가들은 사실 유선망이나 무선망으로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돈 아니더라도 주고 있는 영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교육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있고 진출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타링크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타링크 자체가 이제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면 될까요?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인데 그러면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위성망을 뭐 구축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위성은 교대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위성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역의 위성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지역만 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도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로켓 발사 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발사 횟수로 이거를 커버리지를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려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신 시설이거든요. 지상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게 되면 완전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위성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위성망을 아직까지는 타격해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인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플레이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너무 많이 깔아야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의존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니즈가 향후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위한 밑밥을 많이 깔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제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 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스페이스X 사업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스타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최근에 계속 실험 발사를 하고 있는 이 완전 재사용 로켓을 언제 개발할 수 있는가. 완전 재사용 로켓. 네, 사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 재사용 로켓을 만든 이후에
처음에는 사실 초창기 비용을 낮추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팔콘 9 로켓도 블록 5 버전 5번째 버전에 와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발사 숫자가 폭증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완전 재사용 로켓도 일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고도화가 됐었을 때는 정말 킬로그램당 페이로드 비용이 100불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아지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우주라는 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완전 재사용 로켓이 언제 정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현재 뭐 기가베이나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에 지금 계속 공장을 더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쉽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생산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AI 스타트업 XAI에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8천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것이 스페이스X에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스페이스X의 사내 현금 보유금이 한 30억 달러, 한 4조 정도 되는 걸로 보니까는 파악이 되는데 그간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투자 의사를 비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초에 뭐 위성통신업체에다가 좀 투자를 했던 거, 그 당시 한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최근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그 외부 기업 투자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스타트업 이 XAI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근데 스타쉽 이 시험 비행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기로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기업의 태생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지만 굉장히 스타트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항상 빠른 실패와 빠른 개선을 통해서 그런 해결책을 좀 타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9차 실험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 내부적으로는 별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2단 발사체인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목적하던 실험을 달성하지 못하긴 했지만 네. 슈퍼헤비 같은 경우에는 그 폭발까지도 어느 정도 시험에서 예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수집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뭐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스페이스X 스타쉽의 이런 개발 과정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XAI에 대한 투자는 뭐 장기적인 포석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현금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뭐 약간 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우려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뭐 위기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그 AI 사업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스페이스X와 AI 사업이 융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간접적인 시너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고 나서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래밍 된 거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거를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이게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폭발한다든지 그런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AI 기술이 이제 도입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 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XAI에 이번에 투자한 그 정도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그 사업 부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 AI 사업에서의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배력이 가장 있는 좀 스페이스X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AI 사업이 굉장히 이제 좀 커지는 과정에서 XAI가 거기에서 포션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XAI가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별개적으로 좀 빼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6월경이었나요? 한때는 일론 머스크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퍼스트 버디 네. 뭐 이런 워딩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이제 충돌을 빚으면서 머스크와의 결별 뭐 어려운 일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시장에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말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간 기업 스페이스X 그리고 연방 정부 간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행정 매니저먼트적인 부분에서 뭐 재계약 검토를 돌입하겠다, 착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연방 정부와의 계약 해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정보 의존도를 스페이스X가 좀 줄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다수의 정보 기관이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이거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로켓 발사대라든가 뭐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은 스페이스X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이런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좀 이게 좀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최근에는 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랑 트럼프 회동 소식이 맞아. 좀 떠들썩하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단독 벤더에게 몰려 있는 부분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제프 베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 최근에 카이퍼 프로젝트죠. 뭐 한 3차례 위성을 발사해서 대략 한 70여 기 정도가 이미 위성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70. 단기적으로는 한 3,700개 정도로 네.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뭐 태핑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00개의 위성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인프라망을 이미 갖추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 로켓의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한 65% 정도를 미국에서 발사된 로켓이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 있긴 하지만 대략 올해 상반기에 전체 발사된 로켓의 한 25% 정도는 중국에서 발사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도 사실 2가지의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리고 정찰 위성, 안보 관련된 위성들을 꾸준하게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아직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업체에 다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오롯이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스페이스X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 매출이 대략 한 131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부 매출이 한 55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55억 달러. 퍼센트로 약 42% 정도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가 단독 벤더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그래도 거의 근 과반이 되는 매출이 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정부와의 관계는 잘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는 점은 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스페이스X 뭐 수뇌부 입장에서도 조금은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정보 의존도 독이라고 보십니까? 득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에 따라서 좀 그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확실히 스페이스X에게 좀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스페이스X에게 너무 집중된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권력을 휘두르고 국가에 있는 모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따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 국장으로 아이작 맨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측근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관계가 틀어지고 무산됐지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스페이스X는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전과 같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처럼 좀 많은 정부에 힘입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에서 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견제를 받아서 막 많은 핍박을 받거나 그런 상황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제한적이다. 아직까지 뭐 크게 리스크로 부각될 만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